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레포트가 오늘 새벽에 발간해서 오늘 이분을 모셨는데요. NH투자증권 김영한 투자전략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제 잠 좀 주무셨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거의 못 잤거든요. 앵커님도 못 자셨죠? 그렇죠. 뭐 잠도 못 잤지만 특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아침에 이렇게 보고서를 내려면 참 간밤을 새웠을 것 같다라는 그런 동조 아닌 동조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꽤 많지 않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죠. 팀장님,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보편 복지를 강화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차기 정부에서는 선별 복지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정부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그만큼 기업들도 뭔가 할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이 커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자라는 게 기존의 방향이었다고 하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의 방향에서 원전까지를 포함을 하자라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리포트를 중심으로 지금 한국경제TV에서 가장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리포트를 저희가 배경으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20대 대선 이후의 주식시장 이전과 이제 정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신정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은 물론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조 변화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기대감이 없던 분야가 이제 신정부의 새로운 바뀐 기조 하에서는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복지 정책의 방향이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의 역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정책은 결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주는 방향이었던 게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를 본 사람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하가 된다.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한계 소비 성향이 높고 지금 돈을 당장 써야 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받게 됐다면 분명히 이거는 이전 대비 내수 부양의 효과가 좀 더 강할 거예요. 이런 내수 소비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강해진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쪽입니다. 네. 그 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공공주택 건설을 중점적으로 다루던 이번 정부에 비해서 차기 정부는 민간 건설을 더 늘리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고 특히 그 건설사들 중에서도 제일 1군 건설사들의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주에만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탈원전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전력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출을 해야 되는 원전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전력 비중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해외 수출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원전을 말씀 주셨는데 최근 우크라 사태 장기화로 되면서 유럽이 에너지 자립도를 좀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번 안정을 취하면 그러면 원전에 대한 기대도 해프닝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요. 글로벌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이제 자립도를 올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수급이
덜 타이트하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글로벌로 하루에 일일 에너지 소비량, 원유 소비량이 한 1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수출이 부족해진다 그러면은 뭐 100만 배럴 이런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원유 시장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에너지 자립도를 올리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이런 때처럼 쭉 하향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튀어오르는 일들이 또 계속 반복될 수 있고요. 여기 대응하기 위한 게 자립도라고 보면은 국내에서도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원전을 계속 강화하는 그리고 원전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부분도 강화를 같이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좀 장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20대 한국의 이제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쪽에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 쪽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서 과연 후보가 당선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집중되는 포인트인데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네. 뭐 균형 외교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 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늘어날 수 예민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있죠. 그런 걱정은 좀 되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에 영향이 있느냐? 뭐 일정 부분 특정 분야에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더 폭넓게 보자면 사실 뭐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의존도라는 게 일방향만은 아니니까 네. 근본적으로 수출이 여전히 유지될 것이냐라고 하면 유지는 될 것 같고 다만 중국에서 뭔가 과거의 한한령 같은 종류의 제재를 가하는 거에 따라서 특정 분야들이 흔들리는 일들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레포트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초기의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면 정권마다 좀 달랐습니다. DJ 때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타 정부가 출범하고서는 주수가 또 오른 적도 있는데요. 즉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즉 무차별할 것이다라는 것을 레포트에 담아주셨는데 그 말은 곧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내수 소비의 비중보다는 수출 비중이 훨씬 더 큰 나라다 보니까 대외 경기의 영향 그리고 최근 뭐 전쟁 같은 대외 이슈의 영향들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크게 기조가 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업종별로 테마별로 보면은 분명히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개별 업종 정확하게는 더 개별 주식들을 맞춰가는 전략들이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리포트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